안녕하세요. 닥터 캐럿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 얘기 다들 들어보셨죠? 정신과 의사로서 진료를 하다 보면은 이 오래된 격언에 진짜 격하게 공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진료실에서 정말로 환자분들께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드니까 꼭 몸 관리 잘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하거든요. 오늘은 정신 건강에 중요한 몸 만들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할 짚고 넘어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미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주목해 주세요. 우울증으로 진단받으신 분들 중에서 약물 치료에 초기부터 반응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도 있는데 사실 우울증에 대해서 약물 치료를 충분히 하는데도 잘 낫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내 우울증이 왜 이렇게 안 나을까? 굉장히 괴로워하시기도 하고 궁금해하시기도 하는데요. 이 분들의 특징 중 하나가 1. 몸이 무겁다. 2. 머리가 뿌옇고 안개 낀 것 같다. 3. 우울증 약을 먹어도 금방 좋아지지 않는다. 이런 분들 중에서는 우울증의 한 형태인 염증성 우울증에 해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난치성 우울증의 비밀, 우울증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염증, 염증성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를 떠올려 봅시다.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기분도 가라앉는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이 현상은 염증이 우리의 기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장 보편적이고도 확실한 경험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울증 환자의 몸속에도 염증이 있을까? 실제 우울증 환자의 27%, 즉 약 4명 중 1명은 몸속에 만성적인 염증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일반적인 우울증 환자분들보다 증상이 더 심하고 치료도 어려워요. 염증과 우울증의 연결고리는 언제 처음 발견되었냐 하면요. 1990년대 초반에 C형 간염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의사들이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이 당시에는 C형 간염이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었거든요. 완치 개념이 없어서 인터페론 알파라고 하는 면역 물질을 가지고 치료에 도입했는데 이 치료를 받던 환자들 중에 상당수가 갑자기 우울증에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간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간염이라는 심각한 병을 진단받아서 우울해지셨나 보다, 힘드시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특징적으로 이 치료를 시작한 지 2, 3개월 뒤에 우울증이 나타나고 이 치료를 받는 환자의 30에서 50%라는 너무 높은 비율로 우울증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나 붙잡고 우울증일까 아닐까 알아봤을 때에는 일반적인 지역사회 우울증 유병률이 10% 정도인데요. 이 환자들한테는 일반 우울증 환자보다 4, 5배 높은 비율로 우울증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유심히 관찰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인터페론 알파라는 염증 물질 자체가 뇌에 영향을 미쳐서 우울증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생긴 우울증의 특징은 일반 우울증의 특징과 달리 슬픔, 불안 같은 감정적인 증상보다는 너무 피곤하다, 극심한 피로, 무기력, 식욕 변화 같은 신체적인 증상이 더욱더 두드러진다고 알게 되었어요. 사실 염증이란 것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작용한 결과잖아요. 우리 면역 체계가 위험에 대응해서 나쁜 균을 물리치기 위해서 자연스럽고 필요한 반응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 염증이 몸속에 계속될 때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한 벨기에 정신과 의사가 1990년대부터 우울증 환자의 혈액을 분석했어요. 그랬더니 우울증 환자의 혈액 속에는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염증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높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이토카인 때문에 사람이 우울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사이토카인 가설을 제시하기도 했어요. 만성 스트레스, 불규칙적인 생활, 나쁜 식습관, 운동 부족 같은 데미지가 우리 몸에 쌓이면서
미세한 염증을 자꾸만 발생시키고 염증이 지속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그게 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염증 때문에 우울해지니까 염증이 쌓이는 생활 습관을 계속하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면서 눈덩이가 커지듯이 점점 증상이 커지게 됩니다. 몸의 염증이 어떻게 뇌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걸까요? 우울증 환자에서 일관되게 증가하는 염증 지표로는 각종 사이토카인들이 있어요. 이 염증 물질들이 많을수록 우울증이 심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어째서 이런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는 기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혈액-뇌 장벽을 손상시킵니다. 그러면 염증 물질들이 뇌로 직접 유입되게 되고 미주신경을 자극하면 뇌의 염증 반응이 유발되면서 활성화된 면역세포들이 뇌로 이동해서 미세아 교세포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이 과정이 생기면 뇌의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합성하는 경로가 뒤틀리면서 세로토닌의 합성이 저해되고 신경 독성 물질인 퀴놀린산이 증가하게 돼요. 그리고 신경 보호 물질인 키노레닌산이 감소해서 우울증 증상이 악화되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이 증가하면서 글루타메이트 신경 전달을 증가시켜서 흥분 독성을 일으킨다고 해요. 이러한 기전들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학계에서는 아직 논란은 분분하지만 점차적으로 염증과 우울증의 연관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아직은 논란이 분분하지만 학계에서 염증성 우울증이라는 타입을 우울증의 한 아형으로 정립시키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정신과 의사인 에드워드 불모어가 쓰신 염증에 걸린 마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염증성 우울증이라는 개념을 정신의학의 무대 위로 올렸고요. 최근에도 공실력 있는 정신과 논문들에서 우울증 치료의 권위자들께서 염증성 우울증을 진단 기준으로 삼기 위한 여러 근거들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염증성 우울증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언제 확정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염증이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은 가설이 아닌 거의 팩트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논문들에서 봤을 때 실제로 피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일정 수치를 넘는 환자들이 우울증 증상이 더욱더 심하고 무쾌감증이 심하면서 우울증을 가진 질병 기간이 훨씬 더 길었다고 해요. 그 밖에도 극심한 피로감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한다. 하루 종일 기력이 없다. 무기력하고 움직임이 느리고 생각도 느려지고 식욕이나 수면 문제가 심하다 라는 것이 염증성 우울증의 특징입니다. 선생님,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염증성 우울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염증성 우울증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게 일반 의원에서도 할 수 있는 피검사에서 CRP라고 하는 염증 수치 검사가 있어요. 이 CRP가 3 이상인 분들은 염증성 우울증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검사를 해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어떤 걸 해야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될까요? 이분들은 염증을 낮추는 치료, 진통소염제라든가 항염증 효과가 있는 영양제, 오메가3 또는 다른 질환에서 쓰는 염증과 관련된 치료제들인 고지혈증 치료제나 N-아세틸시스테인 같은 약제들이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아직 염증 조절제를 우울증 치료에 적용하는 데까지는 상용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신과 치료 현장에서 면역 조절제를 사용하는 데에는 아직까진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진통소염제라든가 오메가3 같은 영양제는 너무 오남용하지만 않는다면 현재 상황에서도 큰 부작용 없이 복용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방받는 약이 아니라 하더라도 채소 중심의 식단, 올리브유나 견과류 같은 건강한 지방 섭취, 운동과
건강한 수면 습관 같은 생활 습관 관리를 통해서 염증에서 자유로운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울 증상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방금 말씀드린 생활 습관 같은 경우에는 꼭 염증성 우울증 타입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니까 꼭 실천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께서도 염증 수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진료를 하면서 염증성 우울증의 정의에 속할 정도로 CRP가 3 이상 의미 있게 상승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논문에서는 27%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27%까지는 나오지 않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에 국한된 거니까 이제 환자 수가 적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의료 수준이 높은 편이고 정신과 클리닉의 접근성도 높잖아요. 그래서 CRP 수치가 3보다 높은 분들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하지만 수치가 3보다 높진 않더라도 생리 전 증후군이 심하다거나 CRP 수치가 1 가까이 살짝 증가된 분들께는 염증을 낮추는 생활 방식을 실천하도록 꼭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염증이 어떻게 우리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건강한 신체와 생활 습관이 우울증도 날려버릴 수 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우리 모두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